그래서 저 문이 바로 정문이에요. 정문은 대문과 다른 거예요. 응? 정문이란 뭐예요? 바를 정자잖아요. 그 모든 바른 생각과 명예의 모든 것이 똑바로 나라에 나간다는 뜻입니다. 예, 그게 바로 정문이에요. 우리 그냥 이 대문을 정문이야.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 그 뒤를 딱 돌아보시면 원래는 정 가운데에 세종대왕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이유를 말씀드렸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를 통해 나갔을 때 임금의 바른 정치가 펼쳐진다는 그런 철학으로 설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넓죠? 못담시 이렇게 넓게 만들었다냐,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넓어요. 특히나 이제 안에 들어가지 마찬가지지만 경복궁은 너무 넓어서 여름에 엄청나게 더워요. 그늘이 별로 없어요. 겨울에 엄청나게 추워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누구지? 그 박명수라는 개그맨 아세요? 네. 그 친구가 되게 유명한 얘기 많이 했죠, 가끔씩. 근데 제가 언젠가 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들한테 찾아가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교실에서, 야, 니네 지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더울 땐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땐 추운 데서 일한다. 굉장히 명언을 남겼어요. 전 공부 열심히 했는데. 자, 들어가시겠습니다. 임금도 불편하죠? 임금도 이렇게 불편하게 걸어오셨을까요? 자, 임금은 3보 이상 승차입니다. 그래서 궁궐에 들어오신 임금이 여기 가마를 타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궁궐 안에서는 뚜껑이 없는 여라는 걸 타고 다니시고, 궁궐 밖에 나가서 연이라고 하는 뚜껑이 있는 걸 타고 다니세요. 자, 상상해 봅시다. 이렇게 가마가 쑥 왔죠? 앞에 뭐가 나탔어요? 계단. 가마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하늘로 가시는 거죠. 이렇게 연출하는 거예요, 연출. 임금은 하늘이 내려준 분이니까 이렇게 연출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보니까 네모난 돌이 있어요. 보시면은 새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새. 자, 여러분 방향에 있는 새가, 오른쪽에 있는 새가 수컷인 봉, 왼쪽인 새가 암컷인 황이에요. 봉, 황. 자, 혹시 결혼 정년기에 따님 누가 계세요? 자, 따님이 오늘 미팅을 가갖고 눈물의 여왕의 백현우 같은 애를 만났어. 집에 와서 뭐라 할까? 엄마 나 오늘 미팅 가서 봉 잡았어. 그럴 거 아니에요. 봉황의 봉이에요. 그러니까 봉은 수컷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화, 암수를 같이 써요. 우리 원앙새, 원이 수컷이고 앙이 암컷이에요. 그래서 항상 같이 원앙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봉황을 여기 새겨놓은 이유는 뭐냐면 임금이 태평성대를 만들면 나타난다는 상상의 새가 봉황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쑥 지나가다 보는 거지. 뭐가 있어요? 봉황. 아, 내가 태평성대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자, 임금이 해야 될 역할이 뭔지 보라고 던져 놓은 겁니다, 지금. 응? 그래서 옛날에 청와대 문장이 뭐였어요? 봉황이었죠. 오늘날 대통령의 문장도 봉황이잖아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뜻은 그래. 자, 임금만 이러면 되겠어요? 양쪽에 있는 게 먼저 해치라고 있죠. 얘가 바로, 얘는 뿔이 나 있잖아요. 얘는 누가 잘못을 저지르면 가서 들이받습니다. 이런 걸 직미라 그래서 신하들이 한 번씩 보고 만지는 거예요. 뭡니까? 난 이 나라의 관리로서 부정부패하지 않고 임금을 잘 보필하고 백성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마음가짐을 갖는 거죠. 자, 보세요. 임금은 봉황을 보면서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신하들이 양쪽에 혜택을 보면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했던 나라. 그게 뭐죠? 조선이죠. 조선이 몇 년을 갑니까? 500년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나라를 보시면 대부분 한 나라의 수명이 150년, 200년 되지 않아요. 근데 조선이 500년 가죠. 고려도 거의 500년 가죠. 그런 큰 상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징이 있다라고. 자, 건너오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우리가 흔히 조회라고도 하고 조화라고도 하고 조참, 통칭 이런 걸 통칭 조회라고 하거든요. 그 조회란 넓은 정원이죠. 그러니까 줄임 두 자를 보겠어요. 조정. 자, 우리가 조정에 간다는 얘기는 궁궐 밖에는 관청에 가서 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굉장히 넓죠? 굉장히 높은 건물이 있죠? 자,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궁궐은 경복궁. 자, 경복궁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은 근정전. 제목이 뭡니까? 부지런의 글자죠. 임금님 부지런히 정치를 해주세요. 당시 부지런해 백성이 편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궐을 다 짓고 나서 궁궐에 있는 중요한 건물의 이름 전부 다 정도전 선생이 짓습니다. 그 뒤에 가는 근정전, 사정전, 그 다음에 강령전까지. 자, 뭡니까? 그런데 조선 후기에 이 궁궐을 다시 지을 때도 뭐예요? 그 이름을 똑같이 갖다 썼어요. 규모는 다르지만. 그 얘기 뭡니까? 비록 우리가 사실 조선 후기에 이렇게 큰 궁궐을 지을 만큼 힘이 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마지막 힘이 다 끌어모아 지은 거거든요. 조선 건국의 이념, 그 초심으로 돌아가 보자. 이런 제2의 건국이라는 각오를 씌웠던 거죠. 그러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지 못해서 결국 우리가 나라가 망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의미를 부여했어요. 자, 2층처럼 보입니다. 실제 안은 아시는 거죠? 통칭 텅 비어 있습니다. 저런 걸 우리 용어로는 중층이란다, 중층.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저 밑에 서면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봐야 돼요? 이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난간을 해놨죠?
요 난간은 궁궐에서 경복궁만 저 난간이 있어요. 유일하게. 자, 난간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중간에 기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 기둥을 그냥 밋밋한 기둥을 세워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 위에 뭔가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동물 같은 걸 얹어놓는 게 훨씬 더 예쁠까요? 생각이 비슷하죠? 그래서 다 동물을 얹어놓은 거예요. 마치 저것이 지금도 마치 살아있는 공간처럼 경복궁을 근정지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런 동물 중에 하나를 가까이 가서 보시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하시죠. 자, 우리는 꼭 어떤 조각을 할 때 한 가지 만들지 않고 암시를 같이 둡니다. 그러니까 홍황, 원앙, 기린 다 짝 있죠. 자, 보시면 순동은 고개를 확 제끼고 임금이 하시는 말씀 열심히 듣고 있고 암동은 신하들이 잘 듣고 있나 감시하는 것 같죠. CCTV처럼. 제 얘기 잘 듣고 계세요? 대답이 잘 듣고 계세요? 네. 새끼가 한 마리 있어요. 어머, 몰랐네. 엄마한테 탈싹 뜯어 있죠. 자, 이게 우리 정서입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선생님. 뭐냐면 우리 화강암의 수명이 1000년이에요. 굉장히 단단해요. 우리 화강암은 우리가 신라시대 탑 지금도 볼 수 있죠. 이렇게 단단한 화강암을 뭘로 조각하죠? 정과 끌로 조각합니다. 자, 유럽의 대리석은 돌이 되게 물러요. 조각칼로 조각합니다. 자, 정과 끌로 조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얹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아주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실력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무서운 거 만들기 바쁠 거 아니에요. 여기 뭔가를 담기 위해서 한 단계 높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이런 걸 많이 봐야 돼요. 이런 게 우리 조각이거든요. 자, 왜 이런 걸 해놨을까요? 뭐 정확한 설은 없습니다. 속설로는 대를 이어서 세습을 해가면서 나라에 충성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근데 전 늘 이걸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맞벌이 부부쯤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나 지금이나 여성 사회 준실의 가장 큰 문제는 육아 문제라고 하는 거죠. 보육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거죠. 자, 그럼 이때도 이런 정각걸로 조각하는 이때도 우리가 네일 아트가 있었을까요? 이 발톱 만들어 놓은 거죠. 발톱 하나 다 다듬었죠. 그러니까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150년 전일 거예요. 요새 만든 게 아니고 정각걸로 조각. 요 건물은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고종 때 건물이 150년의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정전은. 자, 이쪽으로 가서 보시죠. 줄 맞춰서는 기준이 되는 게 여러 가지 양쪽에 풍계석들이죠. 이쪽은 문관들이, 저쪽은 무관들이 쓰는 겁니다. 정일품부터 자기를 맞춰 쭉 쓰는데 조선시대 계급의 핵심은 여기에요. 바로 지금 정삼품 족 있죠. 정삼품이 조선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경계입니다. 경계. 각 품마다 상하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계급은 정삼품의 상 이상 전부 다와 나머지 정삼품의 하 이렇게 이게 가장 크게 나뉩니다. 이 정상필 상 이상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당상거예요. 당상. 들어보셨죠? 당은 저런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건물 안에 들어가서 임금하고 회의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당상관들이에요. 강하관들은 전혀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당상관직 때문에 지금 따지면 장관급들이에요. 1, 2급 공무원 사이에 있는 사람. 굉장히 높은 신분이죠. 이 당상관 이상은 뭐라고 그러죠? 영감 이렇게 부릅니다. 나머지 다 뭡니까? 나으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호칭이 다르니까. 우리 지방에 가시면 할머니들이 자기 바깥분 뭐라고 하세요?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막 부르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높은 신분을 지칭하는 거죠. 자, 당상관은 특징이 있어요. 가슴에 흉배, 무늬가 있죠. 무늬가 2마리예요. 문간 같은 학 같은 게 2마리고 무간 같은 호랑 같은 멀리서 딱 아는 거죠. 하나면 나으리, 2배는 영감. 저는 이렇게 한복도 많이 빌려 입고 오는데 한복집에서 이걸 가르쳐주지 않아갖고 제가 아래 것들 옷을 입고 전부 나리, 아니 같은 동네고 왜 나리 옷을 영감 옷을 입고 와야 되는데. 또 옛날에 뭐죠? 갓을 쓰죠. 갓을 쓰면 끈이 있죠. 이걸 관자라고 합니다. 이 관자의 재질이 당상관 이상 옥구슬이에요. 나으리든 전부 끈입니다. 끈. 우리가 드라마 보신 누구는 옥구슬이고 누구는 끈이죠. 신분제 사이가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근데 당상관 쯤 되려면 근무를 얼마나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한 3, 40년 근무해야 돼요. 그 정도에 이 정도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죠. 쭉 근무해서 가장 장갑급에 오는 거니까.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겠어요? 지금 따지면 이제 초등학교 동창들이죠. 서당 동지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 출세했다며? 그래서 너무 반갑잖아요. 오랜만에 모여서 막 술 한잔 마셔도 이게 옛날 훈장 힘도 좀 보고 막 뒷담화하면서 정신줄 깜빡 나서 그 다음에 회의도 깜빡했어요. 아침에 늦었어요. 지각이죠. 막 뛰어오는 거. 의관도 제대로 정자 좀 막 들고 이 관자도 떼어놓고 막 다 들고 막 뛰어오는 겁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당상관인간 변함이 없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빼놓은 당상. 빼는 아. 관자를 떼어놓은 당상에서 출발합니다. 따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아, 관자를 빼놓은. 떼어놓은 당상에서 출발한 거예요. 빼는 당상.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쓰는 많은 용어들은 다 뭐예요? 우리 다 역사에서 오는 말들이죠. 그러니까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 역사를 잘하겠죠. 요새 아이들이 되게 국어를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국어 선생님도 계세요? 책임지셔야 돼. 아이들이 국어를 잘하면 역사가 되게 쉬워져요. 왜냐하면 역사라는 게 자꾸 어떤 책에 있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생활 속에 있는 것들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면 아이들이 아주 눈을 풉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보십니다. 그런데 이 풍계석은 조선시대 내내 있었던 게 아니고 정조 임금 때 처음 만들어졌어요. 이제 정조 임금이 임금 되고 나서 야 조회정 하려고 딱 봤더니 자기 자리 못 잡고 막 해놓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영의정 기준 딱 세우고 쭉 쓴 거죠. 그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종대왕이 나오는 드라마인데 이런 풍계석이 있더라. 그럼 이제 PD가 공부를 안 했거나 아니면 세트에 한계가 있겠죠.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또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뭐가 있나 올라오시죠.